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16년 6월 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간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투표지 사태 실타 쏟아진 선관위 끝내 수장 사태. 노태학 얘기하는 거야? 쇄신 수준 쇄신은 안 되고요. 수장 사태 노태학 얘기하는 건데, 이 인간 원래 우짜가 이미 코멘트해 드렸잖아요. 이거 지선 끝나고 나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방구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사태쇼를 이래가지고 사태쇼 하는 거예요? 웃기고 찾아 빠졌다. 국힘 국조 제안에 화답했다고? 대대적인 체질 개선. 아이고, 진짜 진짜 우리나라 요즘 돌아가는 꼬라지 보면요,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이 인간 원래 이거 이번 지선 끝나고 나가기로 돼 있었어요. 이거 웃자가 무슨 어젠가 그저께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쇼를 차고 자빠져가지고, 이거에 쏘고 넘어간다. 참 답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칭 진보들 찍소리도 안 하고 있지 이거. 나중에 똑같은 일 한번 당해봐 어떻게 되는지. 요번에 문제 생긴데 보니까 전부 다 보수표 많이 나오는 데만 해가지고, 특이하게도 보수표 많이 나오는 데서만 그 짓이 났던데, 나중에 한번 거꾸로 한번 나와라 어떻게 되는지. 야, 이재명 주식평가 정상화, 고통 없는 연금개혁의 좋은 수단. 이 인간은,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말아먹는, 이거 투표지, 투표를 아예 못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상 우리나라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따구 소를 치하고 자빠져가지고 있네. 이건 잘 돌아가고 쳐자빠졌다. 자, 이따구 하고 하면요, 이거 음모론 쪽에 힘이 더 받게 됩니다. 이건 뭡니까 이게? 뭐야? 국제 우편 마약 검색 시스템 벌써 효과, 마약 다 걸릴까? 웃긴 소리 쳐잡아 하고 자꾸 이거. 마약 이것도 무슨 문재인이 때 해가지고 이미 뭐 말 많았잖아 그때. 한동호에도 걸려 있고 다 걸려 있잖아. 제 그때보다 지금 마약이 더 많이 잡혀가지고 마약범들이 다 소탕이 됐어요. 웃긴 소리 치하고 자빠졌다. 7년 만에 방북하는 시진핑 중재자 자임하며 미국 주도 질서에 맞선다. 맞서는지 안 맞서는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기고, 중국의 경우에는 지금 국내 문제가 워낙에, 그러니까 중국은 딴 거 없습니다. 우짜는 뭐 관련 포스팅도 꽤 했습니다만, 시진핑이 겁내는 게 미국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시진핑이 겁내는 거는요, 미국이 아니라 중국 인민들을 갖다가 제일 겁을 냅니다. 그래서 그 군사력 늘리는 거, 증강시키는 것보다 오히려 인민들 감시 통제하고 이런데 돈을 더 많이 써요. 아이가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관련해서 우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뭐 이 말 갖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우짜 뭐 미친놈 소리 하겠지만, 우짜는 계속해서 현재 돌아가는 세상 분위기 자체가 한국전 터질 때, 과거 한국전 터질 때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푸틴에 이어서 시진핑까지 가지요. 예? 이거 혹시라도 러시아하고 중국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이해관계가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러시아는 지금 한국전 시즌2 터져도 뭐 상관없습니다. 러시아는 까놓고 말씀드려가지고, 러시아는 수도 모스크바가 저 끝에, 서쪽 저 끝에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든 별 문제가 없어요. 그쪽에는 데미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주 프리하고요. 한국전 터질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이것도. 다만 이제 이해관계가 있어가지고, 한국 한반도 관련 이해관계 있어가지고 지금 걸리는 게, 중국에서는 뭡니까? 중국의 경우 일이 터지면 바로 그 베이징을 갖다가 바로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반도에서 일이 안 터지길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미국 전문가들이 얘기하듯이 2027년 뭐 몇 년 후도 아닙니다. 내년 미국 전문가들의 그 예상입니다. 중국의 우짜가 보기에 중국이 그렇게 2027년에 해가지고 대만 건을 갖다 어찌 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미국 전문가들 그 예상으로 하면 2017년쯤부터 대만 침공한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면 혹시라도 대만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이럴 것 같으면, 중국은요 군사적으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중 하나가 뭡니까? 어떤 일을 벌일 때 제2전선을 여는 게 기본입니다.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럼 대만권에서 뭔가 일을 벌이려면 가장 좋은 제2전선이 어디게 되겠습니까?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예, 그래서 우짜가 이해관계가 누구? 러시아하고 중국, 푸틴하고 시진핑 사이에 이해관계가 떨어지면 한국전 시즌2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짜 계속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이거 뭐 했던 말 계속 많이 하니까 좀 지겨운데. 하여간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꾸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자체가. 전에는 해가지고, 어,
북한 김씨일가 그러니까 뭐 정은이가 계속해서 가가지고 뭐 좀 달라고 해가지고 쫓아가던 게 지금 꼬라지를 보세요. 북한을 자꾸 가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가는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 구도가 별로 좋지 않은 구도입니다. 하여간 무자 뭐 관련해서 한국제 시즌2 얘기는 뭐 계속하고 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서 네, 외국인 배당 지급에도 형상흑자 역대 위 5월 더 늘어 3월 보금갈 거. 예. 경상흑자 282억 9천만 달러 역대 위 외국인 배당 지급에 역대 최대 전월 대비 줄었으나 반도체 수출 호황 상품 수지 300억 달러 흑자 유지 4월까지 누적 YTD죠 1000억 달러 돌파 5월 규모 더 클 거. 아이고 지기네. 지기네요. 아이고 이래 잘 되는데 환율이 왜 엉망진창 개판 5분 전 똥값 되고 있는지 요 관련해서 웃자가 해가지고 뭐 기사 이거 오늘 또 다르게 또 얘기할 게 많으니까 에? 뭐나 뭐 하여간 웃자가 관련해서 이거 기괴한 차트라고 웃자가 한번 보여드린 거 있죠. 기괴한 차트 이거 웃자가 언제 그 말씀드렸냐면 이거 저 5월 그 십며칠인가 그때 해가지고 웃자가 이거 기괴한 차트라고 해가지고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경상수지가 늘어나는데 경상수지가 역대급으로 해가지고 역대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데 원하는 그에 비례해서 똥값이 되는 이 희한한 이 기괴한 차트. 예? 그 경상수지 무역수지가 흑자가 역대 최대로 계속 늘어나면 우리나라 원화가 비례해서 똥값이 더 되고 있는 정말 기괴한 차트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우자가 뭐 대략 한 달 전 걸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해가지고 써보고 보는 거고요. 하여간 막 경상수지 해가지고 저 또 역대 두 번째는 아주 크다니까 축하하고요. 축하하고 그러는데 좀 이따 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차트 보여드릴 거니까 하여간에 그거 보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이거 저 우리나라 원화가 이제 계속 똥값 내고 있죠. 관련해서 우자가 또 해가지고 어제 우리나라에서 무슨 그 저 경매가 있었다? 물가 연동 국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물가채라고 하는데 물가 연동 국채 어제 옥션이 있었습니다. 옥션이 있었는데 지난 세션 때 그러니까 지난 세션이 언제냐면 5월 8일입니다. 대략 뭐 한 달 정도 되죠. 지난 세션 때 이 물가 연동 국채가 수익률이 1.108%였는데 어제 완전히 막 인기가 개떡락해가지고 무려 41 베이시스 포인트가 넘게 폭등해가지고요 1.524%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10만원 받을 때 기분 좋았겠지만 후불로 더 떼인다는 거, 더 많이 떼인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되고요. 국민 돈으로 국민들한테 돈 뿌린 후에 선거 승리 타령하는 쓰레기들이 있다는 거 이것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네, 넘어가고요. 네, 오늘 해가지고 코스피 해가지고 52주 해가지고 최저 요게 해가지고 요 보시면 해가지고 뭐 요 허연 거는 뭡니까 52주 내 최고치를 찍은 이거 종목 비율이죠. 그리고 요거는 52주 내 최저를 찍은 종목 비율이다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최저를 찍은 애들이 폭발하고 최고치를 찍은 애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렇죠. 완전히 K자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드려봅니다. 6월 5일 어제 해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5.54% 급락했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6.4%,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9% 폭락했습니다. 미국 브로드컴의 부실한 실적 전망으로 촉발된 글로벌 AI 매도세가 미국에서 아시아로 확산된 것이 주된 이유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 6월 5일 어제 하루에만 16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 주식을 매도해서 6월 첫째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에만 누적 자금 유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는 어떻습니까? 2009년 3월 이후 가장 똥값이 되었고요. 2009년이 언제죠? 2008 금융위기 이후 가장 똥값이라는 소리입니다. 뭐 내란 뭐 환율 떠들던 인간들 지금 입 닥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어째 되는지 한번 보자. 하여간에 넘어가지고 코스피 시가총액 중 삼성과 SK하이닉스가 50% 훌쩍 넘었습니다. 54%를 시가총액에서 5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I 칩 수요 둔화에 코스피 지수 전체가 구조적으로 취약한데요.
블룸버그 이 차트를 통해서 2026년 해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52주, 그러니까 뭐 52주니까 1년 아닙니까? 1년. 지난 1년 동안 이 계산이 나온 거죠. 2026년 현재 이거 발표되는 데이터 이 나오는 이 시점 기준에서 지난 52주, 즉 1년 동안 최저가를 갱신한 최저가를 갖다가 새로 쓴 이 코스피 지수 구성 종목 비율입니다. 구성 종목 비율. 그냥 뭐 종목들이라 보면 되죠. 종목들. 이 종목들이 52주 내 최저치를 갱신한 종목들이 31%까지 급증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급증하죠. 그러면서 2024년 말 이후 최고치를 갖다가 기록했고요. 뭐 이쪽 올라가지고 여기 2024년 어디죠? 예. 요거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하면서 이번 매도세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신고가, 이거죠. 신고가 허연 거, 신고가 52주 내 신고가. 52주 내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은 꼴랑 2.6%에 불과하면서 시장 내 양극화 또는 K-shaped economy 뭐 얘기를 계속했는데 완전히 둘이 따로 노는 거, 시장 내 양극화가 극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연동된 개별 주식 레버리지 ETF는 양방향 움직임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양방향 움직임이 뭐가 됐습니까? 변동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 기반의 단일 종목 또는 개별 주식 ETF이며 2026년 올해 5월 27일 출시 이후 첫 5거래일 동안 가장 인기 있는 4개 개별 주식 뭐 그냥 뭐 딴 거 없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죠. 4개 개별 주식 ETF가 한국 전체 ETF 거래량의 무려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변동성은 쩔고요. 전부 다 ETF는 전부 다 돈 많이 벌겠다고 해가지고 2배짜리 들어가고 이 쇼가 나고 앉아있고 완전 도박판입니다. 하지만 우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버블은요, 웃자든지 간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웃자든지 터지게 되어 있고, 지금 상승하는데 연료가 딸리죠. 연료가 부족하죠. 예, 그러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때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고 떨어지는 이 데미지 임팩트도 훨씬 더 크다는 거,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역사에서 계속해서 확인된 거지요. 이거 차트가 왜 이래? 네, 해가지고 예, 골드 금덩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 차트가 오늘 좀 이상하네. 금덩이 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지금 뭐 난판 페이롤 데이터 나온 후에 가지고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29% 떨어져가지고 이로수에 4,327.57달러가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우짜가 금덩이 해가지고 예상을 갖다가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가능성은 낮지만 4,050달러까지도 본다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우짜가 입을 털어서 재수 온 붙어서 그런가 해가지고 좀 떨어져 버렸네요. 200이평선 뚫고 내려가 버렸다. 예, 우짜가 떠들자마자 바로 가지고 이래가 좀 빠져버리네. 좀 미안한데. 하여간 넘어가고요. 네,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마이너스 8.13% 하락해가지고 1배럴한다. 1달러에 67.83달러가 됐습니다. 예, 여기는 그나마 아직까지 볼린저 밴드 안에 수납되고 있고 그리고 202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트렌드 추세는 뭐 어쩔 수 없다 보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8월 말에서 9월 초까지는 봐야 되지 않겠나? 뭐를 봐야 된다? 관전하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브렌트유 해가지고 어제 해가지고 기름값도 해가지고 난판 페이롤 데이터 나온 후에 해가지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 분위기라 금리 인상이 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그렇대죠. 말씀드리면 브렌트유가 제일 뭐 아직도 그래 비싸니까 브렌트유로 초이스를 했고요. 브렌트유는 마이너스 2.25% 하락해서 1배럴에 92.89달러 이래 되죠. 92.89달러가 됐고요. 그리고 서부 텍사스유는 마이너스 2.99% 하락해서 1배럴에 90.26달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만 8월 물은 마이너스 3% 하락해서 1배럴에 90.40달러가 됐습니다. 아재 넘어가고요. 네, 오늘 차트가 이 꼴이냐 이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하죠. 자, 달러 인덱스 보시죠. 달러 인덱스 어제 가지고 난판 페이롤 데이터 나온 후에 0.64% 많이 올랐습니다. 아이고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뚫고 올라가 버리네. 그래서 100.071 이거 원래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는 잘 안 보여주는데 요즘은 세 자리까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0.071이 됐습니다. 어제 좀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거 값도 RSI 값도 해가지고 이제 슬슬 해가지고 오바이트 물론 이거 데일리 기준입니다. 데일리 기준이고 위클리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하여간에 어제 가지고 난판 페이롤 데이터 나온 후에 금리 인상 분위기가 퍼지면서 이거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다 이래 됩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윗대한 우리나라 원화 보시죠. 똥값이 계속되고 있는 거침없이 똥값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나라 원화를 갖다가 보시면 1.18%이 차트 기준으로 1.18% 싸졌습니다. 싸져가지고 1달러에 151.09원이 됐습니다. 자 야간에도 미친듯이 올라갔죠. 야간에 가지고 150이란다. 1560.86원. 아이고 지겨줍니다. 예, 여기까지 갔었습니다. 이 차트 우자가 캡처하는 시간이 6시 40분인데 그 자리 장은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차트 뭐 보면 재미가 없죠? 예, 이 차트가 재미가 없으니까 해가지고 다른 차트도 하나 또 보시죠. 자, 인베스팅 차트입니다. 그 하루짜리 가지고 인베스팅 차트인데 보시면 하루 변동폭이 우이구야 28.07원입니다. 여기는 또 변동 이거 퍼센테이지가 1.83% 끝내주죠. 예, 끝내줍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데이트를 갖다가 안 하는지 하여튼간에 1달러에 1559.95원, 1560원을 갖다가 아예 대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코멘트 해봅니다. 100 위로 올라갔죠? 달러 인덱스가? 요 100 위로 올라갔잖아요. 예, 100 위로 올라갔다. 요거 100을 갖다가 기준으로 잡아서 달러 인덱스 100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을 갖다가요. 과거로 되돌려서 보면은 다른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우자는 이미 해가지고 한 달 전인가 뭐 그때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원화가 대략 한 240원에서 250원 정도 더 싸다 똥값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지금 지난번 100 올라가는 거 지난번 100에 있었던 거 같다 요쭉 보면은 4월 여기 저기 걸렸죠. 4월 6일에 가지고 100에 있다가 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 4월 6일 기준으로 해도요.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은 4월 6일 기준이면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1,500원입니다. 1,500원. 예, 그런데 지금 보세요. 50원에서 60원이 더 싸졌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지금 대략 한 과거 기준으로는 한 300원 정도 더 싸졌다는 소리가 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똥값이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예? 내란 환율 파는 인간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진짜. 예, 이게 다 그냥 이래 뭉개고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지? 예, 한번 지켜봅시다. 자, 엔화 보시죠. 엔화는 해가지고 0.19% 여기는 뭐 달러 인덱스보다 오히려 변동폭이 작죠? 예, 해가지고 조금만 싸졌는데 그래서 1달러에 160.295엔이 됐습니다. 하단이 159.846 아이고 레인지가 엄청 좁습니다. 엄청나게 좁지요. 엄청나게 좁은 레인지에 갇혀 있다 알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도시락 계속해서 던졌다고 보면 되고요. 하여간 도시락 덕분에 가지고 그나마 160.295엔이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도시락 얘기 나왔으니까 또 이 차트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건데 리저브 파이어파워. 네. 의미심장하죠. 예, 기록적인 외환 개입을 갖다가 한 후에 5월 달에 가지고 미국 일본에 해가지고 외환 보유액이 해가지고 쫄아들었다. 뭐 이게 되겠습니다. 예, 이거 뭐 이 차트는 좀 보기가 깝깝하네 그러고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뭐 그냥 얘기합시다. 예, 가지고 말씀드리죠.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어제 가지고 발표됐는데 4월에 1조 3,830억 달러에서 5월에 1조 3,059억 달러 앞대가리가 홀라당 날아갔죠. 100단위가 830억 달러인데 59억을 해가지고 800억 달러 가까이가 홀라당 날아가 버렸습니다. 즉 771억 1천만 달러가 한 달 사이에 771억 1천만 달러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이거 2000년 이후 월간으로는 최대 감소고요. 외환 보유액은 2025년 7월 이후 일본의 외환 보유액은 2025년 7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감소 이유는 뭐 뻔하죠. 엔화 방어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이게 너무 좀 줄여야겠다. 사상 최대 규모인 저거 나죠. 11조 7,300억 엔 아니지 7 맞지? 11조 7,300억 엔을 갖다가 이 엔화 구입하는 데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734억 달러어치를 갖다가 달러를 던져 가지고 엔화를 샀다 이게 되겠지요. 이게 엔화 구입용 총알 마련을 위해 주로 뭐를 팔았다?
미국 국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지금 이래가지고 되는데, 하여간에 미 국채를 갖다가 엔화 구입하는데 미 국채를 갖다가 팔아서 총알로 마련했는데요. 이런 덕분에 외화 보유액, 일본의 외화 보유액도 사상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즉 일본이 가지고 지금 4월부터 5월, 그러니까 5월 한 달에만 이미 770억 달러 이상을 특히 미국채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이거 엔화 방어를 했다 이 말이 됩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 엔화 방어지를 계속하고 있죠. 이제 조만간 해가지고 다음 주냐 다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 위에다 나와서 금리 결정할 건데 0. 일단 25bp 0.25%는 뭐 거의 확실하다 보고요. 요게 우리나라하고 대략 한 달 정도 금리 결정하는 게 한 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워낙 재수 없으면 원투 스트레이트 맞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자 넘어가가지고 자 이번에 가지고 필라델피아 해가지고 반도체 지수 해가지고 어제 떨어졌으니까 폭락 터졌으니까 또 말씀을 드리죠. 우짜는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코스피나 이거나 다 버블 차트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여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해 가지고 하락 뭐 폭락이죠. 폭락 마이너스 10.26% 어제 마이너스 10.26% 떨어져가지고 12,220에도 찍었습니다. 이 원인은 뭐냐 하면은 난판 페이롤이 4월에 17만 7천에서 5월에 17만 2천 난판 페이롤 고용이죠. 고용이 5월에도 여전히 17만 건을 갖다가 넘게 나오면서 예상치가 얼마냐 하면 5월에 8만 5천 했습니다. 근데 이거 크게 상회했고요. 무척 데이터가 견조하게 아주 잘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폭락이 터졌다 이렇게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짜같이 좀 깐깐한 인간들은 역시나 항상 그렇다시피 헤드라인 데이터를 갖다가 보고 넘기지 않고 항상 좀 더 봅니다. 더. 자 이거는 제로 엣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차트인데 난파 페이롤 역시 헤드라인만 잘 나왔을 뿐 정규직 고용은 요 보시면 마이너스 7만 9천 감소죠. 예, 마이너스 7만 9천 감소고요. 파트타임 알바 자리는 26만 6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일자리의 질, 퀄리티가 억수로 안 좋다는 소리가 되지요. 게다가 또 전체 실업률 역시 4.3%로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경제적인 이유로 파트타임을 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U6 실업률이라고 있다고 오자가 말씀드린 바 있죠. 우리가 지금 보는 미국의 실업률은 U3 해가지고 공식 실업률이고 U6라는 게 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경제적 이유로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U6 실업률은요. 8.1%로 2배 가까이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그냥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구직을 원한다는 사람 숫자가 620만 명인데 이거 실업자 숫자로 집계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기 실업자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52만 4천 명이 증가하는 등 세부 데이터는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헤드라인 데이터만 잘 나왔다는 거. 어떻게 나옵니까? 예, 그 17만 9천 고용에서 4월에 17만 9천 고용에서 5월에 17만 2천 고용으로 여전히 견조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해가지고 이 꼴이 났다. 이게 되겠죠. 그럼 관련해서 또 이거 하나 봐야겠죠. 자, 패드 해가지고 세미 패드 같이 툴 해가지고 금리 배팅 그거죠. 금리 배팅입니다. 보시면 가지고 이제 워시 패드가 금리 결정할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 올해 안에 벌써 이거 25bp 인상이 배팅이 벌써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점점 금리 인상 쪽으로 무게 중심이 점점 더 가고 있죠. 예, 요래 됩니다. 10월만 해도 10월 FOMC 미팅 때만 하더라도 벌써 반반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워시패드가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배팅이 점점 우세해진다는 소리가 되죠. 이런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에는요. 우자가 어디 있냐? 요거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늘 뭐 차트가 이상한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는 간단하게 우자가 예상을 해보면 다음 주에 만약 이거 12만 뚫고 그리고 12만 맞지? 1만 2천 뚫고 그 다음에 1만 1000까지 뚫고 내려가죠.
예, 그러면은 닷컴 버블 붕괴 때의 재현이 된다라고 우적연적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고요. 예. 요거는 가지고 이란 전 98일째 가지고 또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인해 이란의 원유 수출이 급감하면서 최소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이로 인해 수천만 배럴의 원유가 공급되지 못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운 데이터 업체 볼테사에 따르면 이란은 5월에 지난달 5월에 원유와 콘덴세이트를 합쳐서 하루 평균 꼴랑 20만 9천 배럴만 수출했는데요. 4월 수출량이 얼마였다? 하루 평균 134만 배럴이었고 3월 수출이 하루 평균 190만 배럴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란의 원유 수출량 이게 폭감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은 뭐 보라 마나 뻔하죠. 뭐 미국의 이거 봉쇄 어떤 사람들은 지금 뭐 미국의 봉쇄가 뭐 시덥지 않다 해가지고 얘기하시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지금 이란 해가지고 원유 수출량이 폭감을 해버렸는데 하여간에 여기다가 볼테사 데이터에 이어서 분석업체 케플러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란의 수출량은 5월에 하루 평균 26만 배럴 그러니까 뭐 케플러하고 볼테사하고 데이터는 각각 다릅니다만 차이가 한 6만 배럴 정도 5만 배럴 정도 차이가 있는데 하여간에 케플러 추정치에 따르면 하루 평균 26만 배럴로 5월에 소폭 증가했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맥시멈 프레셔 제재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던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과 2020년 이후 볼 수 없었던 낮은 수준이라고 케플러에서 얘기했습니다. 참고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감소하면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부족해지겠지요. 더 부족해집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자, 요거는 가지고 파이낸스 타임스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 뭐 기름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트라피구라가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죠. 아이고 여기 또 인플렉션 포인트 나오고 뭐 요즘 단어 쓰는 게 아주 위험한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 들어보면 세계 최대 민간 금속 거래업체이자 세계 2위 석유 거래업체인 트라피구라는 에너지 시장이 중대한 기로에 있다. 아이고 이것도 위험한 소리인데. 하여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으며 가격 상승을 억제해왔던 요인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란전으로 인해서 세계 최대 에너지 수출 지역인 중동의 공급이 사실상 반동갈이 중단되면서 원유, 항공유,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트라피구라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사드 라힘은 트라피구라의 2026년 상반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충격이 이미 일부 국가들을 리세션 경기 침체로 몰아넣고 있으며 대규모 비축량이 충격을 완화해 주지 않았다면 훨씬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가로 라힘은 뭐랬다? 높은 재고량, 전략 비축량 방출, 아시아와 아프리카 전역의 수요 감소가 시장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어 주었지만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후에 이제 그러한 완충 장치들이 거의 소진되었고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지금 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라힘이 경고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 해가지고 또뭐 블루버그 찾던데 가지고 말씀드리죠. 뭐 친숙하게 보시는 거죠. UNFAO 뭡니까? 식량 농업기구죠. 여기서 나오는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 그러니까 식량 가격 지수입니다. 해가지고 보면은 좀 찌찌구리하죠. 지금 해가지고 계속 움찔움찔 해가지고 올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식량 농업기구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 해가지고 FAO 푸드 프라이스 인덱스 이거 되죠? 예, 요겁니다. 중간값으로 지금 잡은 거고 이게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수준에 지금 계속해서 걸쳐 있고요. 4월 데이터, 4월 데이터가 또 수정됐습니다만 하여튼간에 4월 데이터 대비해서 마이너스 0.2포인트 하락해서 평균 130.8포인트로 전반적으로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척처럼 보입니다. 곡물과 설탕 가격은 상승했지만 팜유와 대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렇게 나왔고요. 다행히도 육류 제품 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3.7포인트 높지만 2022년 우크라이나전 터졌던 2022년 3월 대비 이 최고치 대비해서는 아직 마이너스 29.4포인트 퍼센테이지로는
18.4%가 낮은 상태입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전 세계 곡물 생산량이 2026년 올해 마이너스 2% 감소한 29억 8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고요. 이건 물론 중간값입니다. 지금 확정값이 아니고 추정치입니다. 예측했고 모든 곡물 생산량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우리가 먹는 빵에 들어가는 밀 생산량은 8억 1,090만 톤으로 예측되었는데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3.8% 감소한 것으로 2026년 5월,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추정치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추정치보다 또 거기서 610만 톤이 더 까바사졌습니다. 더 낮아졌다. 이게 되고요. 그리고 쌀 생산량, 자, 우리가 먹는, 우리야 쌀도 먹고 빵도 먹습니다만. 하여간 전 세계 쌀 생산량은 2026-2027 시즌에 경작지 축소, 심각한 기후 변화, 엘니뇨 나오잖아요. 농가 투입 비용 상승, 투입 비용 뭡니까? 주로 비료 이런 거죠. 그리고 디젤 가격 이런 게 됩니다. 이거로 인해서 마이너스 5억 3,800만 톤, 5억 3,800만 톤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고요. 생산 감소 중 대부분은 인도, 미얀마, 그리고 미국 같은, 자, 미국입니다. 동남아가 아니고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주요 생산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쌀 생산량이 최대 무려 마이너스 15%까지 감소할 것으로 현재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중간 예상치 이거는 분명히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지나면서 이제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이거 식량 가격 지수 이것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 되죠. 자, 넘어가가지고요. 자, 이번에 로이터에서 나온 건데 EU 정신봉 들린 EU에서 또 헛짓거리 하고 자빠졌습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봅니다. EU의 데이터 센터 에너지 기준이 세워진다 그래가지고 말씀드리죠. 데이터 센터의 전력 사용량 급증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 연합 EU는 데이터 센터의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플랜 에너지 스탠다드 나와 있죠. 유럽 연합의 데이터 센터 용량은 2024년 작년 아니구나. 재작년이구나. 2024년에 12기가와트에서 2030년에는 28기가와트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러면 유럽 연합 전체 전력 소비에서 데이터 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현재 2026년 현재 2.5%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당연히 크게 증가하게 되겠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데이터 센터 부분의 에너지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2023년까지 이 말이 되겠죠. 향후 몇 년 동안 이 문제가 상당히 커지고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물 사용량, 이것도 우리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뭐가 들어가 있다? 청정 에너지 공급. 안 낑기는 게 없네, 안 낑기는 게. 하여간 여기 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가? 청정 에너지 공급을 갖다가 포함한다. 근데 이걸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의 이른바 지속 가능성 라벨을 갖다가 이제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참, 난 미치겠다, 진짜. 네, 넘어가고요. 자, 요거는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이 증가했다 해가지고 말씀드리죠.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량이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동기간 대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가지고 61% 급증한 하루 평균 125만, 여기는 125만 3,775배럴이 되는데, 그냥 통째가지고 하루 평균 125만 배럴을 기록하면서 7년 내 최고치를 갖다가 경신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원유량이 하루 평균 55만 8천 배럴, 그리고 인도로 수출되는 원유량이 하루 평균 42만 7천 배럴, 그리고 유럽 수출이 하루 평균 16만 9천 배럴로, 그러니까 점자 각각 다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5월 한 달 동안 베네수엘라 항구에서는 총 67척 분량, 그러니까 유조선 67척 분량이죠. 요 분량의 원유가 선정 및 수출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이후, 이거 보면 갑자기 뚝 떨어지죠. 2025년 11월 이후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은 무려 150% 또는 수치로는 하루 평균 75만 배럴이 증가했는데 올해 2026년 올해 정초에 뭔 일이 있었죠?
마두로 체포권이 있었죠. 올해 뭐 시작하자마자 마두로 체포권이 있었는데, 마두로 체포 이후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출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베네수엘라 석유부는 올해 2026년 연말까지 하루 평균 137만 배럴을 수출하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2025년 수준에서 대비하면 22% 증가한 거고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부과한 게 언제냐, 처음 부과한 게 2019년인데 2019년 이후로는 최대 수준입니다. 중동이 쪽에 해가지고 수출이 계속해서 메롱인 가운데 베네수엘라 원유의 글로벌 시장 유입은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가지고 CNBC 쪽에 나오는 건데, 뭐 CNB 여기죠, 뉴스, MBC 뉴스 나우 되는데, 여기서 나온 건데, 파리입니다. 파리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플래시비트. 그러니까 생사를 뜯어먹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괴저라 해야 되나? 생사를 뜯어먹는 이 기생충, 스크루웜 되죠. 이게 미국에 60년 만에 다시 컴백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소들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3주된 이거 뭐 쫓겨난 송아지라 해야 돼. 3주된 송아지한테서 이가지고 이게 이 기생충이 확인이 됐다, 컨펌 확인됐다, 이렇게 됩니다. 자, 말씀 들어봅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 인근에 있는 라프라이어 여기에서 생후 3주 된 송아지에게서 괴저 기생충 해가지고 플래시 이티 스크루버음 되는데, 괴저 기생충이라는데 정확한 이름이 있죠. 뭡니까? 신대륙 나선 구데기입니다. 신대륙 나선 구데기, 우리말로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이미 우짜가 작년에 관련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2025년 5월 14일 뉴스몸에서 우짜가 해가지고 변했죠. 5월 14일, 작년 얼추 한 1년 전, 1년 전쯤 해가지고 이 얘기를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1월 텍사스 나보니까 이거 멕시코 쪽입니다. 멕시코 쪽에서 해가지고 신대륙 나선 구대가 나와서 멕시코산 소 수입을 금지했다, 이렇게 하고요. 연간 100만 마리 소를 수입하는데 금지하니까 생소 선물이 올타임 하이를 경신했다, 해가지고 2025년 작년 5월 14일에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꼽사리를 해서 전략 비축료, 이때는 그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던 전략 비축료, 이것도 끼워서 말씀드렸고요. 하여간에 이 작년에 이거 신대륙 나선 구대기 얘기를 했었고요. 우짜가 작년 5월에 있었던 이 이벤트들의 추억을 갖다가 한번 되살려서 회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73년 만에 미국의 소떼 규모, 그러니까 키우는 소들 규모가 최소를 기록했고요. 73년 만에. 그리고 멕시코에서 신대륙 나선 구데기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만약 미국으로 전파된다면 미국에서 연간 소 100만 마리를 갖다가 죽일 것으로 현재 예상되고 있고요. 게다가 작년 2025년 5월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 트럼프가 브라질산 쇠고기에다가 50% 관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상당히 바빴죠. 예, 그런 된다는 거. 야, 이건 대략 1년 정도 전에 있던 걸 갖다가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건 해가지고 베이커 휴즈 해가지고 데이터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죠. 6월 5일로 끝나는 주 기준 베이커 휴즈의 오일리그, 그러니까 석유 드릴링 카운트는 전주 429개에서 431개로 2개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토탈 리그 카운트는 전주 562개에서 이번에 6월 5일 기준에서는 563개로 1개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산수하면 나오죠. 산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에서 2개 증가했는데 총 토탈은 1개가 증가했다면 천연가스가 1개 감소했다는 소리가 되죠. 예, 요리됩니다. 그러면서 끝내느냐? 아니죠. 오늘은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가지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어제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죠. 제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내부자 거래가 됩니다. 자, 예전에 아주 그때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다. 이게 언제입니까? 닷컴 버블 때입니다. 2000년 해가지고 3월 21일 닷컴 버블 붕괴하고 이럴 때, 그때 해서 셀려가지고 제대로 말아먹었던 이 기사 내용이죠. 상당히 유명한 사진, 이거 캡처라 해야 되나? 사진입니다. 하여간에 이거 올려놓고 우짜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내부자들이 지난 60일 동안 10억 달러 가까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고요. 이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모르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그들이 들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매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자가 2025년 작년 이것도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2025년 6월 5일 뉴스몸에서 비트코인 폰지 얘기를 하면서 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레버리지가 높은 이 주식이다. 그렇게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자가 1년 전에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자가 2024년에는 비트코인과 어떤 투기판 얘기도 했고요. 하여간에 내부자들이 먼저 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내부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 어디입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죠. 여기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여전히 가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뭡니까? 계속 산다. 주식을 산다. 즉 유동성을 갖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제공하고 있을 때 이 내부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식 보상과 스톡 옵션을 현금화하는 전문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사실상 우자가 보기에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에 셀러가 어차피 그래 했던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 그리고 셀러, 그리고 디지털 자본에 대한 내러티브, 이 이야기에 여전히 주목하는 데 반해서 내부자들, 인사이더들은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 높은 변동성, 그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본시장 접근성, 그리고 우자 기준에서는 과대 광고인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의 비전 같은 이 또 다른 내러티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정가를 내고서라도 개인 투자들이 정가를 내고서라도 기꺼이 투자하려는 이 수요를 갖다가 누가 보고 있다? 내부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반대에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한쪽은 내러티브에 놀아나고 한쪽은 내러티브를 이용해 가지고 장사를 잘해 먹고 있다 이 소리가 됩니다. 바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내부자들은 저렴하거나 심지어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주식을 행사하고 대중의 수요에 맞춰 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 가격으로 일반 주식을 사야 되고요. 좀 줄여드리는데. 좀 줄이고 시장 가격으로 그러니까 정가로 주식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사야 되고 프리미엄이 붕괴되면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됩니다. 항상 그렇죠? 예, 항상 그렇습니다. 자, 우자 이거 내부자 돼가지고 거래 내역이 나온 건데요. 뭐 보면 다 나옵니다. 5월 28일 기준에서 다 잘 팔아먹고 앉아있죠? 예, 요거 됩니다. 내부자들은 주가가 피크 정점에 도달했다고 공개적으로 알리지 않고 그리고 알리지 않는 대신에 내부자 거래 시 제출해야 되는 미 증권거래소에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폼4라고 있습니다. 폼4를 통한 매도 이게 다 해가지고 나중에 후행을 해가지고 다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데이터고 이거 선행은 아니라는 거. 이거 선행이란 말도 웃긴다 많아요. 하여간에 이거 다 나중에 판 다음에 확인되는 겁니다. 폼4를 통해 매도하고 스톡 옵션을 행사하고 그들을 위해 계획된 또는 준비된 유동성 창구를 이용하고 지속적인 현금화 등을 통해서 조용히 자신들의 거래를 처리합니다. 이에 반해서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목표에 여전히 감정적으로 몰입해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내부자 공시 내용을 확인할 때쯤이면 이미 내부자들의 계좌로 현금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예, 좀 뭐 눈뜨고 코베인다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우자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내부자 거래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6월 6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도란 얘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하루 쉬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